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7월달 난초관리, 천난관리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이제 이번 주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2월 말 가까이 됐으니까. Hello friend,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OK Robin Seoul. Friend, thank you for sharing Seoul OK Love. Thank you. Assalamu alaikum. This is I am Seoul Korea. 자, 여러분 7월달 난초관리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아도 막상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에라가 났습니다. 자, 7월달 난초관리 가장 이제 혹서기가 시작되죠. 장마가 시작되면은 바로 습도가 80, 90% 막 올라갑니다. 비바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계속 오늘, 내일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한 2, 3일 또 쉬었다가 또 장마. 그러면서 불볕더위가 났다가 또 습도가 이렇고. 그런 결론은 장마철은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분 마르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마 직전까지는 분이 잘 말라가지고 습도가 막 40%, 50%, 30%대가 됩니다. 저는 베란다입니다. 고층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이 잘 마를 때 오늘 또 물 주고 내일 또 물 주고 하루거리 막 주었습니다. 많이 걸려 이틀 이상 앉았어요. 아침에 줬는데 또 저녁 때 또 2번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분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 주기는 분이 말랐을 때 물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주기가 습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언제 줘야 하냐? 장마철이니까. 장마철. 그러면서 장마가 끝나는 이제 7월 하순, 중순 넘어서 한 20일이면 끝나버리잖아요. 마른 장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지금까지는 6월달까지는 아침에 그냥 새벽에 물을 주었어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6시나 7시 막 주었어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습도가 막 팍팍팍 준다고 했죠. 그런데 아침에 물 주는데 햇볕에 또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습도는 높은 데다가 막 중천에 해가 떠가지고 팍팍팍 찝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습도가 높은데 아침에 물을 주워 놓으면은 막 습도가 더 높아가지고 신화. 자, 이 신화죠. 이 신화 여기. 신화 속에 물이 고이면은 거기서 물이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신화가 쏙 빠져버립니다. 자, 이거 태극선인데요. 자, 이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난초를 높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망사 여러분.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망사를 갖다 덮고 그 위에다 난석을 놓았다. 그러면 공기가 잘 통하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세요. 신화가 이렇게 많이 자랐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신화 때 물주기는 굉장히 아침에 물 주지 마시고 언제 줘야 하냐. 솔직히 오밤중에 줘야 한다.
새벽 3시나 4시가 좋다. 근데 남 잠잘 때 베란다 물 줄줄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살살 조금씩 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확 돌려가지고 신화에 물 고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균성으로 그냥 빠져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벌건 대낮에 한참 더울 때 2시, 3시 36도, 5도, 4도 막 갈 때 7월달 날씨 그렇게 갑니다. 장마 끝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 넉 가진 자식이 벌건 대낮에 물을 주라 해가지고 난초 싹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사람도 그냥 더울 때 목욕 시원한 걸 너무 좋다. 식물도 그런다 해가지고 벌건 대낮에 물 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베란다에서 그런 자식 말 듣고 물 줘서는 안 됩니다. 난초 다 작살나고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더운 날씨에다가 물을 갖다 뿌렸을 때 아무리 선풍기를 돌려도 아까 얘기했죠. 신화. 이 신화 속에 물이 뜨거워가지고 이 신화가 1년 한쪽부터 쏙쏙 새까맣게 타면서 다 빠져버립니다. 그 개새끼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개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난초는 무엇이 기르니까? 바람이 기른다 했어요. 통풍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을 안 지키면은 난초가 노랗게 타면서 노대 현상이 나오면서 마르면서 다 노래져가지고 전부 전잎이 생긴다고 그죠. 노대가 다 생겨버린다. 그래서 통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통풍. 그래가 이제 아까 물주기 했을 때 절대 물 주고 나서는 새벽에나 이렇게 선풍기로 돌려서 물기 싹 말리고 신화에 물 고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여름철에 햇볕을 주지 말라 주라 하는데요.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은한 약 8,000룩스, 5,000룩스, 1만 룩스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사광선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 타버려요, 난초가. 그래서 저도 아침에 베란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밑에 층까지, 저희 집 20층인데 이렇게 난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분 4개를 4개면 40분을 갔다가 2시간 정도 햇볕을 주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왜? 베란다 남양집인데요. 남양집이 사실 난초 길리기는 안 좋아요. 동남양이 좋죠. 동양집이. 그래가 햇볕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햇볕을 얼마 차광하나 먹어라.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는 날씨에서는 50%, 60% 차광을 하셔가지고 대발로 은은하게 그러면서 선풍기 너무 선풍기를 세게 갖다 난잎에다 계속 때려버리면은 난초가 탈수가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난초가 잎 사이가 넓어지지 않고 새 잎으로 좁디 좁아져요. 그래서 바람이 싹 갔다가 또 한참씩 갔다가 미풍바람, 한이바람, 산들바람으로 살살 이렇게 살살 돌려 그런 세게 바람을 난잎에다 때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자꾸 질문이 오는데요. 저희 집이 이게 이제 거실 아닙니까? 거실에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을 돌려요. 돌리면은 이 문을 열어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여기 난실을 다 문을 닫고 유입을 시키냐.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온도가 이제 에어컨을 딱 껐을 때 온도가 느닷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에어컨 바람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도 이상 차이 나면 난초가 굉장히 시달림을 받으면서 잘못하면 냉해 와버린다 그럽니다. 여름철에 냉해 와버려. 온도차가 심했을 때 10도, 15도 나와버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안 오고 이제 그때서 선풍기 돌리고 이렇게 하면 베란다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면 38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게요. 그러면 에어컨 바람을 얻다 보니까 20도, 7, 8도 됐는데 40도 올라갔을 때 온도 차이가 나왔을 때 냉해 싹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모험이기 때문에 에어컨 유입을 아예 거실에다 두시려면 두시고 난 따위를 갖다가 하시던가 해야지 거실 문을 열어가지고 그 참 공기를 난실로 유입시키는 방법 굉장히 위험하다. 왜? 온도차가 많이 난다. 온도차가 15도, 20도 나오려면 냉해 싹 맞으면 난초 전멸시킨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 관리는 그렇게 하고 통풍 관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난초는 뭐가 입니다. 바람이 기릅니다. 난초는 환경, 온도, 습도, 통풍 그리고 사랑으로 기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는 환경에는 바람이 중요하다. 바람이 난초를 기른다. 그만큼 통풍을 강조한다. 그래서 꼭 산들바람, 아까 얘기했죠. 한여바람, 미풍바람 이렇게 직접 난잎에다 세게 때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탈수 오고 난잎 사이가 어떻게 세입 쭉 좁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물주기까지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 관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온도 베란다에서 40도, 38도, 42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희 베란다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난초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안 죽었어요. 저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선풍기가 다 빼버려요. 그 더운데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와, 그럴 때 저 차라리 저 몇 대 쥐어 박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문은 다 이제 통풍은 다 이렇게 열어놨죠. 사각지대 다 방충망이 저 있고 여기 있고 저 끝에도 있습니다. 막 사각지대 공기 정체 현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이게 선풍기 좀 돌려야지 난초도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의 난초 때문에 전기세 엄청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똑같은 그런 애란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고 난초 사람이 저도 그래요. 막 선풍기 빼버린다. 그래서 온도 관리는 우리가 에어컨을 그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애란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돌려주시면서 왜 선풍기도냐? 그러면 이제 공기 다 이렇게 했어도 온도를 최대한 내려줘. 38도, 40도 간다니까요. 온도가 팍팍팍. 그래서 타일에서 복사일 때 이제 위에서 팍팍 찌지. 이래 해도 선풍기 돌려도. 그래서 난잎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초 사랑이 온도를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난잎에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막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한여름철에 38도, 40도 가는데 온도 내린다고 그 어떤 미친놈들이 그 온도 내린다고 습도 난초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하라는데 난잎에다 하면은 오히려 공중 습도가 높아가지고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난초 잘못하면 신화 물고임 쏙 빠져버립니다. 그 정신 넉 빠진 놈들이 그런 동영상 보면 안 됩니다. 한여름철에 스프레이를 하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영상 보고 스프레이 했다면 난초 신화의 물고임 아까 얘기했죠. 신화의 여기 신화 속에 물고임이 생긴다. 스프레이 쭉쭉 하니까 그러면 38도 40도 가는데 온도 내린다고 갔다가 그 온도가 내려가면 더 올라가 버린다 이게. 그런 정신 넉 빠진 놈들 동영상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 다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병충해입니다. 병충해 또 다 중요하지만 병충해가 지금 뭐 뿌리파리니 이것도 하지만은 깍지벌레. 자, 이거 비옥철입니다. 비옥철. 이건 난초 하시는 분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돈 7,000원 정도 삽니다. 어디서? 약국에서 사는 겁니다. 약국. 아니면 이제 농약사에도 있어요. 비옥철이 있습니다. 예,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깍지벌레, 찢기벌레, 이런 별로 벌레 다 잡습니다. 예, 난잎에 보는 거. 그 깍지벌레 생기면은 신화 잎사귀 있죠. 신화 잎사귀가 어린 잎사귀죠. 살살 진 다 빨아먹 거기 딱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북이 등대기 같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이슨 45입니다. 다이슨 45.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소독을 그러니까 방제를 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다찌가래입니다. 다찌가래는 잘록병약이에요. 역곡봉 잘록병약입니다. 물을 주다 보면 난잎사 우수로 떨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병이 잘록병약이 걸려버리면은 난잎 사이가 하나도 없이 밸브만 똥 남아버린다. 그것이 바로 다찌가래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독을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7월달을 지금 난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서포탁입니다. 서포탁은 소독 전용제입니다. 전용 소독.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균 싹 해 주셔야 된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찌가렌, 서포탁, 그 다음에 다이슨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탑앤탑인데 이게 탑앤탑인데 오티바하고 똑같아요. 회사가 달라서 저는 탑앤탑입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에 왜 오티바 사용하시지 왜 이거 쓰냐?
회사만 달라지 이제 타벤탑하고 오티바하고 똑같은 게 근데 회사가 달라요. 근데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싼 거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오티바 꼭 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타벤탑을 사용한다. 오티바하고 똑같다. 소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균성 살균제입니까? 아그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이렇게 이제 있어야 합니다. 아그라마이신, 스트레토마이신, 그 다음에 일품 이런 건 세균성, 세균성 살균제입니다. 일품 한 번 했으면은 아그라마이신 한 달에 2번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장마철이라 했죠. 장마철에 보면은 요 뒤에 있죠. 여기 뒤에 이 뒤에가 민달팽이가 딱 낮에는 여기서 딱 뭐 이렇게 누워 잠을 잤는지 쫙 늘어 빼가지고 잠을 퍼자고 있어요. 그러다 밤에 이제 기어나와가지고 신화 있잖아요. 신화를 싹싹 다 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달팽이는 뭘로 잡아야 하냐? 살균제가 아니고 살충으로 잡아야 합니다. 살충. 그래서 살충제가 요즘 제가 이제 살충을 지금 어디 안 내놨네요. 살충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민달팽이라든가 살충제 요거 사용하세요 이렇게 꼭 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방제 관리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난초는 그래가니까 살충, 비카드 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잘록병, 다찌가련, 잎마리병, 또 마른병, 잎줄기 마른병, 또 구경 썩은병, 곰팡이, 민달팽이, 또 깍지벌레, 흰가루병, 탄저병 이렇게 수도 없이 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시켰죠. 나열을. 그러면 난초사랑이 7월달에 무슨 하이퍼넥스나 7월 초에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2,000배. 그런데 절대 여름철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월달과 7월달에 자, 이거 3번입니다. 3번. 저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정도밖에. 그러면서 우리가 6월달과 7월달에 아주 신화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아주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달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죠. 각종 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방제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7월달에 아주 앙증맞은 신화 이렇게 사랑막처럼 쫙 벌어져가지고 한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졌어요. 안 벌어진 건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죠. 그걸 도장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벌리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손에다가 소독 잘 하시고 잘못하면 상처 나면은 그 난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거를 쫙 손으로 양쪽 손으로 잡고 약간 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고단수 아니면은 절대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 쫙 갖다 버려버리면 상처 나버리면 그 한 쪽 나오는 거 그러면 왜 벌리겠습니까? 거기에 물 교해가지고 쭉 기부가 벌어져야 하는데 안 벌어지니까 세균 그게 이제 세균이 물이 고이니까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이걸 잡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건 벌어졌잖아요. 안 벌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난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방제 관리 7월 달에 할 것은 없어요. 물주기 이제 열대야가 시작될 때 새벽에 한 12시나 1시, 2시, 3시, 4시에 물을 줘야 되면 에란인들은 그렇게 생활이 고달퍼요. 난초 하나 길르기 위해서. 우리가 난초를 좋아서 하지 않습니까? 난초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좋아서니까 밤에 해도 이런 거 난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 새끼야 요마 잘 건다. 새벽에 오밤중에 꼭 열대야가 시작될 때 물 주시고 굉장히 선풍이 많이 돌려서 신화에 물 고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주기 한 여름철에 물주기하고 병충해 아까 얘기했죠. 깍지벌레, 민달팽이, 곰팡이, 탄저병, 또 흰가루병, 구경 썩은병, 잎줄기 마른병, 잎마른병, 또 잘록병 다찌가는을 잡는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균제는 서포타, 또 다찌가련, 다이선 45, 살충 또 이렇게 해주시고 페노밀, 타벤타, 오티바 이렇게 살균, 살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달에 아주 즐거운 열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워도 난초 40도가도 안 죽습니다. 바람만 잘 식히면 안 죽어요. 난초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초 너무 원망하지 마시면서 우리가 더위를 잘 넘기고 8월 15일 정도 되면은 벌써 바람이 약간 달라지면서 쳐서 오면은 그때부터는 계절상으로 가을이라고 하죠. 용감하게 우리 7월달 더위 장마철 또 혹서기 넘깁시다. 난초 사랑입니다. 바이바이.